안녕하세요. 정든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 30대 여자입니다. 여러 사연을 들으며 문득 이혼할 때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요. 이혼을 할 그 당시엔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이 100배는 더 나은 선택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문득문득 겁이 나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 자체를 망설이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만큼 미련이나 후회란 감정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일을 겪었기에 사연까지 보내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애 시절 남편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착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그 선하고 착한 모습이 좋았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이 남자는 착한 것을 넘어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에게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사람이더군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회사는 달라도 늘 함께 출근길에 나서곤 했는데 하루는 급한 일이 있다며 남편이 저보다 일찍 집을 나섰죠. 남편을 배웅하고 나서 마저 준비를 하고 집을 나오는데 남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열린 버튼을 누른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해? 급히 처리해야 할 일 있다고 먼저 나갔잖아. 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어? 그게 옆집 사람을 우연히 만났는데 휴대전화를 두고 왔다면서 금방 나올 테니 엘리베이터 좀 잡아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 뭐? 당신 나간 지가 언젠데 지금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이때껏 안 나오면 다른 일이 생겨서 더 늦나 보다 하고 당신 먼저 가면 되잖아. 조금만 더 하다가 이렇게 됐어. 아, 얼른 문부터 닫아. 옆집 사람도 옆집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는 이용해야 할 거 아니야. 맞다. 내가 그 생각은 못했네. 아이고,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안 된다. 나도 바쁘다. 싫다. 그 말이 그렇게나 힘들어? 꽤, 좀 그렇긴 해. 무리되지 않는 선에선 돕는 게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렇듯 고구마를 통째로 삼킨 듯 답답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이었네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붙어 지내니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런 남편이 답답하긴 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니 될 수 있으면 잔소리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고 살다 보니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는데 제게 피해가 생기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시동생 부부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시동생은 남편의 하나뿐인 동생으로 집에선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지고 있었어요. 결혼은 어떻게 하긴 했지만 생활력이라곤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생활력이 없는 남자가 책임감이라곤 있을 리 없었고 그런 남편과 함께 사는 동서가 마땅한 직장도 없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안쓰럽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남편이 그 집안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남편은 저도 몰래 동서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히 남편과 월급 이야기를 하면서였어요. 당시 저흰 돈 관리도 따로 각자 적금도 따로 들며 일절 상관하지 않고 지냈거든요.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오며 자연스럽게 대략적인 월급과 적금 규모, 주요 지출에 관해서 공유했죠. 지속적이진 않았지만 생활비가 늦어지기도 했고 못 보던 카드를 쓰는 것도 봤던 터라 겸사겸사 이야기를 나눠본 것이기도 했고요. 당신 적금 들고 있어? 우리 돈 관리는 따로 해도 조금씩 적금은 꼭 들기로 했었잖아. 어? 그게 한동안 넣긴 했었는데 요즘에 여유가 없어서 못 모으고 있어. 어? 당신 월급이 나보다 많잖아. 난 부모님 용돈 조금 챙겨드리고 생활비 내고 내 용돈 빼놓고 적금 드니까 힘들진 않던데. 어디에다가 돈을 그렇게 쓰는 거야? 혹시 당신 주식 같은 거에?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재수 씨가 돈을 좀 빌려가서 여유가 없네. 어? 동서가? 얼마나 빌려줬길래 그래? 거의 50만 원씩은 매달 빌려가고 부족하면 좀 더 말할 때도 있고 말이야. 뭐?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빌려간다는 말이야? 그 돈을 갚기는 해? 아니, 나도 굳이 달라는 말한 적 없기도 하고 워낙 힘든 거 아니까. 달라고 하기도 그렇더라고. 그렇다고 안 빌려주기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말이야. 시부모님들에게 용돈 준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동생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는 이야기는 처음이었죠. 그것도 서방님이 사정사정해서 빌려가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남편에게 직접 연락해 매달 돈을 뜯어가고 있다 하니 황당하더라고요. 거기에다 50만 원이 끝이 아니었고 부수적으로 10만 원씩, 20만 원씩 빌려간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었더라고요. 시댁이나 저희나 부유한 것도 아니었고 지금 버는 돈으로 저희 앞날만 생각해도 넉넉하지 않은 살림인데 무슨 생각으로 돈을 퍼다 주고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네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여보, 우리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않아. 지금 우리 형편엔 부모님들 챙기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그래서 당신 생활비 늦게 주거나 아예 못 주던 달도 있었던 거야? 동선에 도와주느라 그렇게 된 거 맞냐고. 음, 계획에 없던 현금이 나가게 되니까 나는 카드를 쓰게 되고 카드 쓰다 보니까 또 현금이 필요하고 월급 들어와서 급한 거 다 내고 나면 또 재수 씨가 돈 빌려달라고 하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 저 카드 쓰면서 돌려막기도 한다는 거네? 어쩌려고 그래? 이러다 서방님네보다 우리가 더 큰일 날 수도 있다고. 나도 알긴 아는데 재수 씨가 힘들다고 부탁하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해. 재수 씨가 저렇게 싫은 소리하고 다니는 것도 다 내 동생 때문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더라. 내가 진짜 당신 때문에 미쳐.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 마음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해. 당신이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말할 테니까 지금 말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다른 건 몰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 믿었죠. 그런데 남편의 월급날을 기점으로 괜히 눈치를 보는 것이 어쩐지 수상하더라고요. 부르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대화를 피한다는 느낌마저 들 때도 있었어요. 워낙 티나게 군이 모른 척하기도 힘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도망가지 못하게 안방에 붙잡고 앉아 추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바른 대로 말해.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내가 숨기긴 뭘 숨긴다고 그래? 당신 하는 행동이 딱 나한테 숨기는 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좋은 말로 물어볼 때 말해. 괜히 지금 숨기다가 나중에 들키면 그땐 진짜 수습하기 힘들어진다. 갑자기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사실을 고하더군요. 그게 사실은 재수 씨가 또 연락이 와서 돈 좀 보내줬어. 뭐? 또 50만 원 보내준 거야? 월급날에 연락이 와서 50만 원 보내주고 어제 또 연락 와서 급하다길래 10만 원 또 보내줬어. 아, 내가 딱 잘라서 안 된다고 말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런 연락이 왔으면 나한테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내가 대신 안 된다고 잘 말했을 거 아니야. 나도 당신한테 말할까 고민하긴 했는데 말해봤자 당신은 안 된다고 할 거고 재수 씨는 급하다고 애걸복걸하니까 말할 수도 없었어. 미안해. 당신이랑 한 약속도 어기고 거짓말까지 해서 말이야. 그쯤 되니 남편도 남편이지만 동서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월급날에 맞춰 연락해 돈을 달라는 것도 동서가 애걸복걸하면 남편이 거절하지 못할 걸 뻔히 알고 매번 돈을 뜯어가는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것뿐인가요? 매달 뜯어가는 50만 원도 모자라 야금야금 얻어가는 돈도 점점 쌓이고 있으니
속에 천불이 나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야, 당신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당신한테 그런 일을 시킨 내 잘못이지. 그냥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신은 잠자코 있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진짜 이번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 아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낼게. 나도 요즘 힘들어서 더는 돈 못 빌려준다고 말이야.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보내고 답장 오는 것도 보여줘.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동서에게 문자를 보냈고 동서는 간단하게 알겠다는 답장만을 보내왔어요. 그렇게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동서에게 문자를 보낸 바로 다음 날 동서는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형님, 아주버님이 갑자기 돈 없다고 하시는 거 형님이 시키신 거죠? 내가 한 건 맞는데 있는 돈을 없다고 한 건 아니야.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도 형편이 좋진 않은데 언제까지 동서한테 돌려받지도 못할 돈을 퍼다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동서 상황도 이해하긴 하는데 우리도 힘들어서 내린 결정이니까 동서가 좀 이해해줘.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두 분 다 직장 생활 하시기라도 하지. 저희는 저도 남편도 변변찮은 직장도 없는 상태라고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저보다 힘들겠어요? 형님, 저 진짜 힘들어요. 아파도 병원 갈 돈이 없어서 그냥 참고요. 밥도 간신히 끼니만 때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생활비도 못 주는 남편이랑 사는 제가 같은 여자로서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안쓰러운 마음이야 늘 있지. 동서 혼자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잘 알고 말이야. 그래서 동서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한데 매달 50만 원씩 받아가는 건 우리한테 부담이 되긴 해. 그거 말고도 급하다면서 10만 원씩 20만 원씩 빌려갔다면서? 우리 남편도 돈 갚으라고 재촉할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갚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거고. 이런 말까지 하게 돼서 미안. 그런데 우리도 더는 힘들어서 못 빌려줄 것 같아. 곡소리를 하며 감정팔이하는 것이 먹히지 않는다 싶었는지 동서는 짜증 거 화를 섞어내며 최악의 수를 두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저에겐 전혀 통하지 않긴 했지만요. 형님, 저도 이런 말까지 하기 싫었는데 제가 이때까지 능력도 없는 남편이랑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나마 착한 아주버님이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셔서 희망을 갖고 참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중간에서 입김 넣어서 도움이 끊기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수 없이 이혼까지 하게 될 텐데 그 후폭풍 형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동서네가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딴 바보 같은 걱정은 전혀 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동서의 뻔뻔한 태도와 어처구니 없는 그 생각으로 인해 저와 남편을 얼마나 호구로 여기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남편 같은 사람과 산다고 저를 바보 멍청이로 아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확실히 짚어줘야 할 것 같더군요. 이혼? 동서가 그런 말하면 내가 걱정이라도 할 줄 알았어? 이혼을 해도 동서가 이혼녀가 돼도 동서가 되는 건데 냉정하게 말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 물론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형님 이제 보니까 정말 모진 분이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까지 푼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다는데 상관없는 일이라뇨. 에이, 그까지 푼돈은 아니지.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야. 거기에다 동서가 어쩌다 한번 빌려가는 것도 아니고 매달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빌려가는 달도 있던데 그게 어떻게 푼돈이야? 그 돈이면 우리 집 한 달 생활비하고도 남아. 그거야 제가 정말 너무 힘드니까 신세 좀 진 거라고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거잖아요. 잘 돼도 다 함께 잘 돼야 좋은 거지. 형님네만 잘 먹고 잘 살면 끝인가요? 남들이 들으면 큰 오해하겠다, 동서. 우리 집도 먹고 사는 게 녹록치 않아. 버는 돈으로 양가 부모님도 챙겨야 하지, 살림도 꾸려나가야 하지. 지금처럼 내 남편이 동서네까지 돕고 살다간 다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다 함께 망해버리고 말 거라고. 그러니까 동서네 생활비는 서방님한테 말하든
그것도 안 되면 어머님께 도움을 구해. 이것도 저것도 다 싫으면 동서라도 일자리를 구하든가. 예전에야 임신할 거라고 일까지 그만둔 거였지만 지금 형편에 임신 계획할 리도 없을 거고 언제까지 두 사람 다 놀고 먹으면서 우리한테 생활비 뜯어갈 거야? 뜯어가다뇨. 엄연히 빌려간 거라고요. 빌린다는 말뜻을 몰라? 빌려갔으면 다시 돌려주는 것도 있어야 할 텐데 돌려주는 건 없이 계속 받아만 가고 있잖아. 내 입장에선 그걸 빌려줬다고 하기엔 힘들지 않을까? 하여튼 앞으로는 나한테나 우리 남편한테 따로 연락해서 돈 이야기 꺼내지 마. 우리도 해줄 만큼 했고 더는 힘드니까. 동서나 저나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하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동서네까지 계속 책임지며 살다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다 끝나버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본전도 못 찾은 동서는 전화를 끊자마자 시모에게 연락해 하소연을 했고 그 화는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냉정하니? 너희는 맞벌이라도 하지. 둘째네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서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지경이라는데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너희가 좀 도와주면 되잖아. 이때까진 잘만 도와주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이때까진 제가 몰랐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안 이상 더는 그 집까지 먹여 살릴 순 없어요. 동서한테는 이런 말까진 안 했는데 남편 보니까 이때껏 동서네 도와주느라 현금이 없으니 카드 긁고 그 카드값 갚을 돈을 또 동서가 달라고 하니 돌려막기나 하게 되고 지금 서방님네 도와주다 큰일 나게 생겼다고요. 누가 들어도 남 도울 상황이 아닌 것이 분명한데 시모는 콧방귀까지 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사태를 가볍게 치부하더군요.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도와줬던 거겠지. 카드 돌려막기도 능력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다. 내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일을 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야? 둘째네 도와줘서 큰일 나는 게 아니라 네 호들갑 때문에 큰일이 나겠어. 하여튼 너희 집에서 도움 안 주면 당장 이혼하겠다고 둘째 난리 부리던데. 난 내 아들이 이혼당하고 혼자 사는 꼴은 못 본다. 당장 우리 장남한테 말해서 다시 둘째네 도와주라고 해. 그렇게 안쓰럽고 이혼하는 꼴이 보기 싫으면 어머님이 도와주세요. 저는 당장 제 코가 석자라 남편한테 그런 말은 못하니까요. 이런 몹쓸 것 같은 이라고?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물러설 것 같아? 두고 봐라. 상황이 누구 뜻대로 돌아가게 될지 말이다. 그간 먹고 살기 바빠 시댁 식구들과 이런 식으로 부딪힌 적이 없었던 터라 동서와 시모의 이런 비상식적인 반응이 꽤 당혹스럽더라고요. 둘이 피가 섞인 사이도 아닌데 모녀 사이처럼 똑같이 구는 꼴 역시 어이가 없기도 했죠. 시모와 동서가 아무리 모의작당을 한다 해도 그래도 당사자인 남편이 제 편이니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동서와 시모에게 연락을 받고 집으로 온 남편은 더는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은 또 처음이라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여보, 재수 씨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었잖아. 당신이 시키는 대로 문자도 보내고 다신 돈도 못 준다고 했으면 됐지. 왜 재수 씨하고 통화까지 한 거야? 그렇지 않아도 내 동생 때문에 힘든 사람 나도 도움 못 주게 돼서 미안해 죽겠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하고도 통화했다면서? 괜히 걱정하게 왜 엉뚱한 말까지 다 한 거야. 당신은 당신밖에 몰라? 아니면 친정일 아니라고 이딴 식으로 해결해 본 거야? 남편의 말 그 어디에도 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더군요. 그저 다른 사람 걱정하기 바쁜 남편의 짜증을 듣고 있는데 그제야 정신이 확 들며 화가 나더라고요. 하루 종일 동서 시모와 말다툼을 하느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내가 사랑하던 그 남자가 아니구나. 실망감이 덮쳐왔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까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당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화내? 동서랑 통화한 거? 내가 먼저 전화 걸어서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동서가 전화 와서 우는 소리 하길래 좋은 말로 우리도 힘들어서 안 된다고 했어. 그런데 동서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화내는데 나라고 참고 있었어야 해? 그리고 어머님도 마찬가지야. 동서가 어머님께 뭐라고 했는지 나한테 먼저 전화 와서 화내고 난리 부리셨어.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안 되길래 당신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준 것뿐이고, 아무리 좋게 말해도 화부터 내는 사람들한테 내가 천사도 아니고 시종일관 좋은 소리가 어떻게 나와. 아무리 그런 상황이었어도 당신이 한 번 더 참아줬어도 되는 거잖아. 꼭 이렇게 여러 사람 속상하게 만들었어야 했어? 당신은 내 속 타들어가는 건 안 보여? 나도 속상해. 나도 힘들다고. 어떻게 된 게 남편인 당신한테 나는 안중에도 없어? 내 심정은 어떤지, 내가 무슨 말까지 들었는지 그런 건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걱정하기 전에 나부터 살펴봐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당신은 엄마나 재수 씨보단 강하고 살만하잖아. 두 사람 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이야.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부터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당신도 가족이지만 엄마도 재수 씨도 내 가족이니까 말이야. 내가 강해? 살만해? 당신 눈엔 내가 그렇게 보여? 당신 대신 양갓집에 용돈 드리고 생활비까지 나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데 그게 살만해 보여? 그리고 가족? 그래, 엄연히 가족은 맞지. 그런데 당신이 가장 지켜야 할 가족은 나라고 나. 나는 당신이랑 우리 가정이 그 어떤 일보다 우선인데 왜 당신은 내가 가장 후순위일 수가 있어? 당신은 어떨지 몰라도 난 당신도 중요하지만 다른 가족들도 중요해. 그리고 지금은 다른 가족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니 당신보다 조금 더 신경 쓰고 있는 거고. 아, 그래?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단 건데? 당신이 나한테 화내면서 몰아붙일 때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직설적으로 말할게. 나 앞으로는 당신이 뭐라고 하든 내 동생이랑 재수 씨 도와줄 거야. 뭐? 그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할 건데? 당신 카드값은 어떻게 하게? 내 카드값이야. 내가 좀 더 아껴 쓰면 되고. 우리 생활비는 당신이 다 내면 되잖아. 당신이 재수 씨처럼 노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호구짓은 혼자 하면 되지 저까지 끌어다 호구짓을 시킬 작정이더군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생활비조차 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 역시 기꺼이 도우라고 했을 겁니다. 온 가족이 저만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것이 싫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이 번 돈으로 남편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방님은 몸이 불편해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힘든 회사 생활을 견딜 만큼 인내심이 강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을 뿐더러 게으르기까지 했죠. 동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다못해 단기 알바라도 구하면 급한 생활비는 벌 수 있는 상황이란 걸 모르진 않을 텐데 그저 놀고 먹으며 남편에게서 나오는 생활비만 바라고 있었으니 도와줄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진 않을 텐데 그저 불쌍하다며 저의 희생만 바라니 화가 났죠. 한심하기 짝이 없는 남편이 미워지기까지 하더군요. 난 나 혼자 우리 집 생활비 다 감당할 생각 없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헛소리 할 시간에 당신 동생이나 동서한테 일자리 구해서 생활비라도 좀 벌었으라고 그래. 사지 멀쩡한 젊은 것들이 언제까지 놀고 먹을 거래? 하여튼 난 분명히 말했다. 앞으로 생활비 빼먹지 말고 넣어. 남편은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고 이렇게 부부싸움은 찝찝함을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한바탕 하고 나니 화가 사그라지지 않더라고요. 다음 날 전 동서내로 찾아갔고 그곳에서 더 화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물론이고 서방님 시모 남편까지 정답게 모여 앉아 하하호호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카드값도 제대로 갚아내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는 주제에 한식, 중식, 일식 아주 종류별로 골고루도 시켜줬더군요. 주말 아침부터 말도 없이 나가더니 여기 와 있었어? 왜? 당신 없으면 이 사람들은 밥도 못 먹는 신세래? 이 사람들이라니,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러면 지금 내 입에서 말이 곱게 나오게 생겼어? 나는 지금 생활비에 양가 부모님들 용돈까지 감당하느라 등골이 휘청하는데 당신이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 보고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냐고. 거기에다 당신이랑 나랑 싸운 건 기억도 안 나? 나랑 그렇게 심하게 싸워놓고선 여기서 하하호호 밥이 넘어간다니.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당신한테 내가 가족이긴 해? 내가 당신 부인이긴 하냐고. 아, 당신이랑 싸워서 나도 기분이 좋진 않았어. 그런데 내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있을 수는 없잖아. 여기 시킨 음식들도 다들 어제 저녁도 못 먹었다고 해서 이것저것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처음부터 당신만 빼놓고 먹으려고 작정하고 왔던 건 아니었으니까. 괜히 오해해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앉아서 당신도 먹어. 속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그쯤 되니 구분도 되지 않았어요. 도끼 눈을 뜨고 보는 그 사람들과 더는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대신 남편 놈에게 말을 남기고선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앞으로 생활비는 무조건 반반에다가 어머님 댁 용돈은 당신이 드려. 당신 카드도 많이 쓴 것 같고 여유도 없는 것 같아서 어머님 용돈은 내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럴 필요도 없겠네. 앞으로 난 우리 집 용돈만 챙기고 생활비도 딱 절반만 낼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 말만 남기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남편놈도 상황이 심각하단 걸 눈치챘는지 불이 나게 쫓아왔더군요. 제 팔을 붙잡고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지만 신경 쓰이지도 않았네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 용돈은 이때껏 당신이 챙겼었잖아. 그런데 나한테 그걸 챙기라니. 당신 말대로 나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었어? 애초에 당신 부모님은 당신이 챙기기로 했던 거였잖아. 그런데 당신이 계속 깜빡하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 챙기는 김에 같이 챙겨드린 거였고, 일종의 내가 당신한테 호의를 베푼 거였는데, 당신이 그딴 식으로 굴면 나라고 당신한테 계속 호의를 베풀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리고 생활비 잊지 말고. 여보, 진짜 이럴 거야? 이럴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들었어야지. 이번에도 동선에 돕느라 생활비 안 주고 무시하면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제부터 나는 구경도 못하는 내 남편 돈으로 다른 사람들이 호의호식하는 꼴 못 보니까. 이혼은 싫었는지 남편은 뒷말을 달진 않았고 생활비도 제 날짜에 통장으로 들어오더군요. 남편의 행동도 제가 알던 모습으로 돌아왔고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는데 여전히 느낌이 싸했습니다. 맞은 적도 없는 뒤통수가 얼얼하기도 하고 왜인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엔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홀린 듯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제 촉이 맞더군요. 여전히 동서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 쓰고 있었고 남편은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던 것이었죠. 그것도 50만 원보다 큰 돈을 말이에요. 거기에다 늘 동서의 뒤에 숨어 아쉬운 소리를 직접 하지 않던 시동생까지 남편에게 우는 소리를 했는지 남편이 가게까지 차려줬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나올 만한 곳이 없는데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수상했죠. 전 문자 메시지를 계속 살펴봤고 남편이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눈꽃만큼도 발휘하지 않는 대단한 가족애를 동서 부부에게 아낌없이 퍼다붓고 있었더군요. 남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나 제가 보기엔 그야말로 호구의 본보기였습니다. 그 모든 증거들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어 남겨두곤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나 생활비도 잘 주고 있잖아. 그런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생활비? 잘 주고 있지. 그런데 그러면 뭐해? 당신 대출 받아서 서방님 가게 차려주고 그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 두 사람 생활비에 용돈까지 주고 있는 거 모를 줄 알아? 그, 그걸 어떻게, 그 돈 그냥 준 거 아니고 빌려준 거야. 가게 자리만 잡으면 다 갚는다고 했어. 정말이야. 서방님이랑 동서가 그 돈을 갚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난 그저 당신이 내가 그렇게 싫다고 했는데도 또다시 나 몰래 그 큰 돈을 두 사람에게 줬다는 그 사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다 있어서 그랬던 거야. 언제까지 내가 돈을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동생 말이 가게만 차려주면 정신 차리고 잘할 수 있다고 하잖아. 재수 씨도 따로 취업할 필요 없이 가게 같이 다니면서 부부가 같이 벌면 금방 일어설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나도 생각 많이 하다가 가게 차려준 거야. 당신한테 말할까 고민도 하긴 했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 수 있었겠어? 고작 생활비 주는 걸로도 그 난리가 났었는데, 내가 대출까지 받아서 가게 차려준다고 하면 더 큰 난리가 날 게 뻔하니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까 말할 타이밍을 놓치게 됐어. 그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 잘 들었고, 이혼은 서둘러서 하자.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이혼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졌거든. 내 이야기 똑바로 들은 거 맞아? 나도 앞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그랬던 거라니까. 동생 내가 먹고 살만해지면 내가 계속 도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린 거라고. 내 말은 다 알아듣고 이혼하자는 거 맞지? 그래, 다 알아들었어. 당신이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호구지신하고 다녔는지 잘 들었으니까 나랑 이혼하고 남 눈치 볼 필요 없이 멍청한 짓 계속하고 다녀. 길고 긴 남편의 변명에도 제가 아무런 동요도 없자 남편은 설득을 포기했는지 도리어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호구? 멍청한 짓? 그래. 나도 내 돈으로 내 가족 돕는데 당신 눈치 보고 사는 것도 힘들어. 당신이 원하는 그 이혼 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얼른 이혼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나중에 돈 떨어지고 상황이 힘들어져도 나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말고 살아. 돈이 왜 떨어져? 나한테 도움받은 내 동생 이제 잘 풀릴 일만 남았거든? 성공만 하면 내가 빌려준 돈 몇 배로 갚아준다고 하는데 내 앞길에 지금보다 더 힘들 상황이 생길 것 같아? 내 미래엔 돈방석에 앉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이거 왜 이래? 당신이나 그때 가서 후회나 하지 마. 알겠어? 큰 소리를 떵떵 치는 남편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나 모릅니다. 신이 아니기에 모든 앞날을 알 수는 없으나 호구짓만 하다 버림받을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걱정과는 달리 혼자인 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좋더라고요. 함께 사는 것이 지옥이었다면 이혼하고 난 후의 생활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유난히 바쁘게 지냈던 1년이 지나고 잊고 살았던 전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돈방석을 외치며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달리 한쪽 다리엔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때가 꼬질꼬질한 것이 행색이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 찾아온 거야? 행색은 또 왜 그런 거고? 동생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라고 하더니 뜻처럼 잘 안 됐나 봐? 한껏 비꼬는 말에 전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게 당신이랑 헤어지고 동생이랑 재수씨 뒷바라지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 그래서 회사 마치고 배달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돈이란 돈은 다 쏟아부었는데 오토바이 사고가 났어. 그 덕에 다리는 이렇게 되고 입원도 하는 바람에 일에도 지장 생기고 결국 회사에서도 잘리게 됐어. 내가 돈은커녕 빚더미 안게 되니까 내 말이라면 끔뻑 죽던 가족들이 내 연락은 다 피하더라. 동생네는 가게 처분하고 이사까지 가버리고.
엄마는 집에 찾아가도 문도 안 열어줘. 어떻게 우리 가족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은 이해가 돼? 저에겐 너무나도 뻔한 결말이었기에 놀랍지도 않았지만 전 남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저를 붙잡고 울먹이기 시작했죠. 이혼을 할 때나 저를 붙잡고 울려고 하는 그 순간이나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한테 위로라도 바라고 찾아온 거야?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멍청한 호구짓은 혼자 하라고. 그땐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내 말이 맞는다 싶으니까 날 찾아온 거야? 하소연할 곳이 그렇게나 없었니? 그래, 당신 말이 다 맞았어. 내가 호구였고 내가 멍청했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진짜 없더라. 그나마 나를 가장 믿어주고 사랑해줬던 사람이 당신인데 당신마저 내 아니란 판단 때문에 놓쳐버리고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는 거 늦은 거 아는데 그래도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 미안해. 그땐 내가 진짜 미안했어. 난 당신한테 그딴 사과 같은 거 바란 적도 없으니까 괜히 찾아와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가. 난 이혼한 전 남편이랑 이러고 마주보고 있는 자체가 싫은 사람이니까. 그러지 말고 화 좀 풀어. 내가 이렇게 사과도 하는데 다 지난 일이잖아, 응? 1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나 미워하면서 살 거야? 나 당신한테 화 같은 거 안 났어. 아니, 그 어떤 감정도 없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네. 난 당신이란 사람이랑 이혼하는 그 순간부터 내 인생에서 당신은 없는 사람으로 치기로 했고, 그렇게 살았어. 그저 지금은 우연이라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고. 제 뜻은 차고 넘치게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전 남편은 희죽희죽 미소를 보이며 너스레를 떨기 시작하더군요. 마치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내보이는 것만 전 남편을 원망하고 싫어한다는 듯 말이에요. 당신보다 내가 더 당신을 잘 아는데 그게 다 아직 앙금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내가 앞으로 살면서 그 앙금 다 지울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당신이 싫어하던 우리 가족들이랑 연도 다 끊겼고 예전처럼 그런 일 반복될 일도 없어. 이젠 아무 걱정 없이 당신 바람대로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어때? 당신도 좋지? 남루한 차림으로 와서는 행복하게 살자는 말을 하니 웃음만 나오더군요. 하물며 자기 입으로 회사도 잘리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다고 성실하게 설명까지 해놓고선 말이에요. 호구짓으로 이혼하고 인생까지 말아먹은 놈이 저까지 호구를 만들기 위해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좋을 리가 있겠니? 그 말 하러 온 거면 행색이라도 좀 꾸며서 오든지. 그럴 형편이 안 되면 빚더미 말이라도 하지를 말았어야지. 자기 무덤 자기가 다 파놓고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가서 눕자고? 지금 내 삶도 난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당신이 뭐라고 그 무덤에 같이 들어가겠어? 난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인생 말아먹으려면 혼자 말아먹어. 너 싫어서 이혼까지 한 나 찾아와서 이러지 말고. 뻔뻔한 낯짝으로 너스레를 떨던 전 남편은 제가 생각보다 단호해 보이자 역겹게도 눈물을 흘려대며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그래, 나 망했어. 완전 인생 말아먹었다고. 당신 말을 진작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다 망친 거야. 그래서 내가 다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 당신, 나 없이 살 수 있어? 지난 1년간 당신이 보낸 시간이 만족스러웠다고 하긴 했지만 그건 다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잘 생각해봐. 우리 결혼 생활 동안에 얼마나 좋았어. 당신도 착한 내가 답답하다면서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는 내가 좋다고 나 많이 사랑해줬었잖아. 나 당신이 사랑했던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당신 옆에서 다시 살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용서하고 다시 받아주라. 이 말을 듣는데 혼자 돈 때문에 힘들어하며 어떻게 해서든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제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그와 동시에 분노라는 감정이 저를 휘감기 시작했죠. 그래,
당신은 다른 사람한테는 피해 안 줬지. 그 대신 나한테 피해를 줬잖아. 다른 사람한테는 싫다는 말 한마디를 못해서 빚쟁이가 되어가면서도 나한테는 싫다,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하면서 날 외면했던 거. 기억 안 나? 지금도 그래. 어떻게 날 찾아와? 어떻게 그 꼴로 날 찾아와서 다시 잘해보자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날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게 분명해. 그렇지 않고서야 나한테 당신 옆에 있어달란 말은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 난 그저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당신만 생각나고 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뿐이야. 그저 얼굴만 보려고 했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우리가 헤어져서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살자는 말까지 나왔어. 그리고 내가 당장 오갈 데가 없기도 하고. 사랑? 당장 오갈 데도 없다는 사람이 사랑 타령이 하고 싶어? 하긴 거짓사랑 타령이라도 해서 내 마음을 흔들고 싶긴 했겠다. 그래야 당신 식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내 등에 빨대 꽂고 살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난 당신이 사랑을 골백 번 들먹여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냥 당신 입에서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는 그 자체가 좀 역겨울 뿐이야. 그러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마. 우린 이미 이혼했고 당신 바람처럼 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말이야. 이혼할 땐 그렇게 단박에 뒤돌아서더니 상황이 급하긴 한 것인지 어떤 말을 해도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고 울고불고 빌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화를 더 돋우게 되었고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전 남편의 목덜미를 잡아 끌어 내쫓아 버렸습니다. 내쫓긴 전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고함까지 지르더군요.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당신이 정 싫으면 쭉 같이 살자는 말은 하지 않을 테니까 내 다리 나을 때까지만 이 집에서 같이 좀 지내면 안 될까? 나 진짜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그래. 내가 당신한테 하는 마지막 부탁이다 생각하고 조금만 지내게 해줘. 어? 결국 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전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고 전 남편은 경찰분들의 손에 끌려갔네요. 끝까지 고함을 지르며 말이에요. 전 남편의 한심한 꼴을 보고 나니 그놈의 식구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문득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보았고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우선 잘 사는지 못 사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제대로 못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시동생은 전 남편이 준 돈은 이미 다 날려먹은 지 오래고 술까지 입에 대며 페인처럼 지낸다고 해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동서는 생활비가 없어 주부 대출까지 받으며 남편이 정신 차리길 기다리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해 이혼하고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모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용돈이 끊기게 되자 노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간 모아뒀던 돈을 야금야금 써버렸다고 하더군요. 결국엔 그나마 남아있던 작은 집도 처분하고 그렇게 아끼던 두 아들이 빈대 붙을까 걱정이 되어 혼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쪽방을 얻어 산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돈 하나 때문에 가족이든 뭐든 다 배신하고 버리는 것이 누구 하나 다를 바가 없는 인간들이다 생각했네요. 물론 진작 이혼하길 잘했단 생각도 했고요. 그 후 전 남편은 찾아오지 않았고 3년이란 시간 동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직을 한 상태인데요. 지역까지 옮기며 이직을 결정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엄마 때문이었어요. 다 망해버린 전 남편과 전 시댁 식구들의 소식은 통쾌함을 가져다 주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못난 감정들이 자꾸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원망, 질책, 분노 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감정들 말이죠. 거기에다 언제 또 회사나 집으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사람들 때문에 조금의 불안감도 있긴 했습니다. 이런 제 상황을 눈치챈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딸, 그러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회사 알아보는 건 어때? 너무 멀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곳 말이야. 그곳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다시 쌓아봐. 처음엔 물론 힘들겠지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살다 보면 여기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어? 너만 괜찮다면 우리도 너 따라서 이사해도 괜찮고 말이야. 아니야. 괜히 나 때문에 엄마 아빠까지 고향 떠날 필요는 없고 이직이나 이사 한번 고민해 볼게. 그래, 잘 고민해봐. 네 인생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맞긴 한데 엄마가 걱정되어서 그래. 이혼이 보통 일도 아니고. 하물며 전 남편이 그 모양 그 꼴이 돼서 찾아오기까지 했으니 너도 여러모로 걱정되고 신경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고민해보고 만약에 엄마 뜻대로 할 거면 여기에서 있었던 일은 여기 이곳에 다 두고 떠나. 우리 딸이 이혼 따윈 떨쳐버리고 홀가분하게 훨훨 날아갔으면 좋겠어, 이 엄마는. 결국 고민 끝에 이직을 하며 이사를 하게 되었네요. 고민한 순간들이 아까울 만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이직한 회사에서 2년차 때 진급을 하게 되었고요. 다행히 마음 맞는 동료들도 많이 생겨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도 적은 편이에요. 요즘엔 취미로 가죽 공예를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망치질도 해야 하고 바느질도 힘들긴 하지만 적성에 맞는 것 같아 자격증반까지 도전해 볼 생각이에요. 추후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작은 공방을 차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해서요.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하죠.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두 사람이 벌어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마음 편히 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혼한 지금은 혼자 벌어도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정도는 다 하고 행복하려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인생 뭐 별거 있겠어요? 하고 싶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면 그게 제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